본격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황 작가님을 알게 됐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37년 동안 한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한 권 읽어도 그거 읽고 나서 지나고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한 1, 2년 지나면 내가 이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네, 정말 제대로 된 독서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37살 때 일단 저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독서, 그 생존 독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 책의 저자들, 그 위대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막 적용을 했더니만 인생이 막 바뀌어요. 네. 제가 사는 거는 둘째치고 가족들 살리고 정말 인생이 막 바뀌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단톡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독서를 하고 나서 음, 변화된 몇 가지 것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것만 나열을 해도 사람들은 막 우아우아해요. 근데 독서를 제대로 하시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정말로요. 네. 그 또 장본인이 여기 황준현 작가시거든요. 황준현 작가님 오늘 세미나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많은 분들이죠. 11분은. 근데 뭐 저희가 평상시 항마법 세미나 할 때 보면 막 100명 가까이 100명이 막 접속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올 때는 그분들이 오실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 되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막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오셨고 지금 한 분만 더 들어오면은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군요. 황주영 작가님까지 포함하는 두 분만 조금만 더 몇 분만 더 기다려보고 정말 시작을 할게요. 이 황준영 작가님의 저자 특강 네 처음부터 다 놓치기 싫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한 3, 40분, 작가님 3, 40분 정도 세미나 하실 거죠? 세미나가 Q&A 말씀하시는 아니요. 혼자. 하는 음소거입니다. 네. 네네네. 일단은 뭐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긴 했는데 1시간 아니요. 반에 Q&A 우리 1시간이었나요? 우리가 어, 1시간? 전체 시간이 항상 1시간이지만 그러면 항마법 세미나 맞춰서 할 때 항상 해야죠. 막 2시간 반, 3시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해는 놓자고요. 이 네. 작가님 혼자서 한 3, 40분 어, 하시면 그,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5분이나 10분에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네. 한 45분, 50분 정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 Q&A 하고 이렇게 네.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정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비해서 네. 한 분씩 다들 질문거리를 꼭 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세미나 듣는 와중에 미션일 수도 있어요. 네, 두 개가 돼도 되는데 한 가지 이상은 꼭 우리 세미나 하시는 작가님께 질문을 네, 독서법에 대한 질문을 독서에 대한 질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효준 선배님께서는 채팅으로라도 꼭 남겨주시고요. 우리 김동국 선배님, 건혁원 선배님도 이거 참여를 이거를 카메라를 못 켜신다면 채팅으로라도 꼭 세미나 후에 말씀 후에 질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네. 음, 자, 박근수 선배님이랑 우리 양지훈 선배님까지 들어오셔서 다 들어오셨습니다.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면 되고요. 우리 양지훈 선배님, 박근수 선배님이 오디오 연결이 됐다고 표시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연결 중이니까요. 양준 선배님과 박근수 선배님, 건혁아 선배님, 김동훈 선배님 혹시 카메라를 켜실 수 있으시면 꼭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지훈 선배님도요. 혹시나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 그런데 카메라를 켜지 못하신다면 우리 박근 선배님과 양준 선배님, 우리 작가님의 말씀 후에 꼭 질문을 오늘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꼭 질문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항마법 세미나의 특별히 저자 특강 황준현 작가님의 저자 특강 자, 황준현 작가님 하루 1시간 독서 특강 네, 평생 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이니까 네, 와, 우리 양준 선배님은 카메라를 2대, 와,
두 달을 기시네요. 그래 오늘은 가능합니다. 자, 황준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양지훈 선배님은 지금 도복 아직 입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또, 김선우 선배님 아까 조리원이라고 하셔서 저도 지금 제 아내가 22주고 조리원에 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너무 좀 공감이 되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차효준 선배님, 독서를 통해 삶이 변화하는 정말 계기가 또 될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될 거고,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를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네. 제 얼굴을 나오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어떤 게 좀 우리 선배님들이 더 집중하기 괜찮으실까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뭐야 작가님 너무 잘생기셨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를 네. 저는 이게, 원합니다. 이게,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면은 저 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좋으신 분 지금이 동그라미 좋습니까? 아니면 한번 네. 얘를 좀 이쪽으로 좀 할까요? 이쪽으로? 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괜찮으신가요? 도저히 우리 작가님 보기 싫어요 그러면 X를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현호 선배님 X는 감사합니다. 없네요, 네, 작가님. 다행히 X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바뀌었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공유를 지금 화면이 정상으로 보이나요? 네.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또 안 나왔죠. 아니요. 작가님 얼굴도 나왔어요. 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은 바꾸는 독서법을 강의하게 된 황준현 작가고요. 좀 큰 주제는 작가는 좀 어떻게 책을 읽고 책을 쓰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우리 차효준 선배님이 원하시는 거를 다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말할 것 같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또 작가처럼 읽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독서법을 하나로 하자면 아웃풋 독서법이거든요. 뭔가 삶에 변화를 주는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혹시나 중간에 말이 빠르거나 좀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 대기업 우리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신입사원이 부장이 못 될 확률이 97%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럼 임원이 못 될 확률은 약 99%라고 합니다. 제가 임원들을 그때 10몇 분 만났는데 이분들은 1%의 사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읽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는 사람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데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을 잠시만요. 지금 네네. 슬라이드는 계속 그대로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맨 제가 첫 다시 장 한번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 슬라이드. 네. 맨 첫 장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에서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시 원래 걸로 하겠습니다. 제 네. 얼굴 좀 나오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인터넷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작가님 얼굴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거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 얼굴을 좀 빼고 네네. 아쉽지만. 네,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유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갔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신입사원이 부장이 못 될 확률이 이 정도, 네, 97%, 임원이 못 될 확률은 99%. 음. 제가 만난 분들은 근데 임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임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임원 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열심히 조사한 게 이거였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야 임원이 될 수 있는데 분명한 멘토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부장이 되기 전에 옮겨야 임원이 될 수 있대요. 왜냐면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회사원이냐고. 아니요, 저 회사원 아니고 회사 오래 못 다녔는데 책을 읽으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임원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책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냐. 그래서 책을 읽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책 쓰기 강의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비디오를 이쪽으로 해드릴까요? 제 얼굴, 우리 선배님 얼굴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임원님들은 이런 책을 쓰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누구나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법으로 책을 쓰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탁 많이 받지 않으셨냐?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드님이나 친척분들 임원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 엄청 많이 만들어 주셨대요. 뭐 불법 안 쓰고 순수하게 능력으로만 했대요. 그런데 왜냐면 아까 거기서도 분명한 목표와 멘토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걸로 책을 쓰시면 된다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책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바로 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새 재정에 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16년 차 월급쟁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실천 독서법. 그래서 그냥 직장인이 이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좀 책을 읽었는지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는 책 읽을 필요를 전혀 못 느꼈는데 밑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한번 책대로 살아보기로 한번 했대요. 그래서 책대로 살아보니까 원래는 독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선배님들도 책을 굳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난 책 읽을 필요가 없어. 나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었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딱 이제 갑자기 자기 보직이 바뀐 거죠. 그때부터 뭔가 상처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책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이 사람 삶이 바뀐 게 목표를 처음으로 세웠대요. 인생에서 한 번도 목표가 없었대요. 우리 선배님들 목표가 있으신가요? 1년 뒤에 뭐가 되겠다. 2년 뒤에 우리 도장을 이 정도는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인생에 한 번도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한 목표 세우면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요, 로드맵이 나옵니다. 우리 학마법 책 읽으면 로드맵 나오잖아요. 이렇게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그죠? 그대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 친구가 나사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니까 6학년인데 나사를 가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가야 되고 카이스트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또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이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는 진짜 나사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고 플랜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플랜을 세우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책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책 보니까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사 입사하기.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도 이런 걸 보고 나사를 입사하기로 마음먹고 방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맨 처음에 못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사 갈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꿈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알고 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그죠?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지 못할 경우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1, 2번보다 더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도 말씀하셨죠. 따라해야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라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되겠죠.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가 뭘까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첫 번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겁니다. 이사 가란 말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댁에서 쉴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죠? 줌이라는 공간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 배우시기 위해서. 그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요. 1번, 2번을 다 해야 돼요. 시간을 다르게 쓰셔야 되고요. 또 지금 있는 장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밤 11시에 저를 만나셨죠. 그죠? 원래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선배님들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 저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면 바뀌겠구나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이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껏 가지 않던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요.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는지 뒤에 가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명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네 번째 책은 독서법 책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는 좀 명언 모아서 책 한 권 내고 싶은데요. 명언 두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책도 읽지 않으면서 5년 후에 자신이 지금과 다르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신병이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연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세요.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사십니다. 그러면서 왜 안 바뀌지? 안 바뀌죠. 그죠? 그런데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이 바로 독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자주 만난 5명의 얼굴과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직업, 취미, 여가, 연봉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랑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 그죠? 집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주 만난 5사람의 평균이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가장 자주 만난 5명 누구인가 저도 반성해 보게 되었고요. 우리 선배님들은 여기 있는 5분 맞나요? 그죠? 가장 열심히 사는 5분이 평균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게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게임을 하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도박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운동하게 돼요. 그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 한 권의 힘이 저는 이 명언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노벨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한 권을 놓고 꽂았는데 이미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달라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강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만나면서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4권의 책, 공저 포함하면 6권 정도 썼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작가가 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에 한 권씩 만들어내고 있고 또 저를 만나서 작가가 된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고 완전 180도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님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독서해야 되는구나. 책 읽으면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이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저는 정말 책도 안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도에 저를 바라보니까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우리 김지연 작가님도 제가 이때 만났어요. 학습지 교사일 때 만났는데 그때는 작가가 되기 전. 새벽 기상은커녕 오후에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학습지 하시는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오전에 굳이 안 일어나도 됩니다. 늦게 출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저였습니다. 책은 1년에 한두 권 읽을까 말까. 게임 중독. 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쓰는데 7개월 만에 썼거든요. 그냥 썼던 기간 다 포함하면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보자면 아유, 네. 세 번째 책을 출간했고 지금 네 번째 책을 계약하고 있고요. 지금 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책 쓰기 관련된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0여 분을 작가로 만들고 예비 작가분도 아직도 좀 책 열심히 쓰고 계시고요. 지금 한 번씩 황준년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아, 정말 전국을 누비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제가 썼거나 제가 공저 참여했거나 제가 기획했거나 그런 책들입니다. 지금 올해도 아마 3권 정도, 아마 3달 뒤에 절 만나시면 3권 정도 더 아마 추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네, 그 비결은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고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놀랐는데 운전하다가 제가 차를 세웠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믿으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사람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할 때 달라져요. 이 책을 읽으면 저는 학습지 교사였잖아요.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졌고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예는 아니지만 이 책이랑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예가 나와요. 한 아이를 축구 못하게 만들 수가 있대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너는 축구는 잘 못하는구나. 그럼 그 아이는 앞으로 축구를 절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이 평생 따라다닌대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아, 정말 한마디가 정말 무섭구나. 특히 본인한테 하는 말이 정말 무섭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3천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 아마 올해가 되면 4천여 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지가 정말 동일해요. 정말 경제, 재정 관련된 책, 독서 관련된 책, 책 쓰기 관련된 책, 동기부여 책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오늘 강의 이후에 혹은 내가 읽었던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이 말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내가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독서하면은 이게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2012년도 조금만 더 뒤로 돌아가자면 저는 고졸이었고요. 대학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마땅한 직업은 없고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스펙이 없었습니다. 미필이었어요. 27살에 군대 갔습니다. 일반병으로. 군대 안 가려고 막 어떻게든 빼다가 나중에 잡혀서 갈 뻔해가지고 아마 조금만 더 연기했으면 아마 잡혀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조금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는 정말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이제 인생 망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확 바뀐 게 바로 독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책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딱 제가 2가지로 만약에 요약을 하자면 책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회원수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좀 더 잘 가르쳐 주고 싶다든지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멘토를 만나거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정말 세계에서 가장 정말 똑똑하다던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이 말을 한번 믿어본 거였어요. 내가 정말 1년 만에 내 인생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한번 책 한번 해보자. 독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 그럼 전 지금도 아마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고 아마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딱 질문 3개만 하면 돼요. 우리 선배님들 읽은 책 제목과 작가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5분 정도 요약하시면 책을 좀 굉장히 잘 읽으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책을 읽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책 읽고 변화가 없으면 저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웃풋 독서법인데요. 책을 읽었으면 변화해야 되고요. 그죠? 학마법 책을 읽었으면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최고의 자기계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이거 추천하는 책은 아닙니다. 자, 이런 책 제목 되게 좋지 않나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책, 절판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가지셨으면 힘들 때마다 이 책을 보고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정말 여기도 아마 베스트셀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책이든지 우리 선배님들의 삶을 바꿔줄 책을 만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2개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려면 혹시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네. 한 5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3시간 만나기 위해서 50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수십억을 들여서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이분들이 듣는 조언이 늘 거의 비슷하대요. 워렌 버핏은 딱 3가지를 강조한답니다.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독서. 2번째, 독서. 3번째, 독서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 3시간 50억이 드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 다른 메시지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말하는 건 독서래요. 책 읽으라고. 제발 책 좀 읽으라고.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씩 늘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하기 바쁜 사람인데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책 읽고 뭐 할까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신문을 봅니다. 그죠? 늘 읽는 일로 하루를 늘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주도의 한 초등학생이 워렌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투자할지 모르는데 얘는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책을 읽으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초등학생 때 어른들한테 종목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이건 좀 오래 안 갈 것 같으니까 이건 파시고 이걸 하세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어른들이 돈을 실제로 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워렌 버핏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전 책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초등학생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제시카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바로 이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스키조프레니아존.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거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직이었던 그 제시카가 갑자기 고액과외를 하게 되죠. 지금 영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또 끼워드리겠습니다. 고액과외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정보 덕분이었어요. 바로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는 이 검은색, 사람의 심리를 나타낸다는 이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혹시 우리 기억하시는 선배님 계시나요? 어디에서 이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고액과외 교사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그냥 검색을 좀 했더니 미술치료를 검색했더니 스키조프레니아 존이 나와서 말해주니까 어머니가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 하면서 바로 고액과외 교사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제시카가 미술치료에 관련된 책 한 권만 제대로 읽었으면 사기 안 쳐도 되지 않았을까?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찔릴 일도 없잖아요. 영화에선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왔지만
전문가인 척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책 한 권 제대로 읽었다. 그럼 정말 전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를 쓴 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분이 손만 대면 사업이 망해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왜냐하면 손만 대면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책을 읽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밑에 보면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성공했습니다. 연매출 10억의 메밀국수 가게 사장이 되었고요. 지금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강연도 옛날엔 불러주면 다 갔는데 이제는 골라서 간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컨디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멋있죠? 그죠? 이 책 읽어보면 아마 우리 선배님도 태권도 관장을 하시지만 분명히 도움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고명한 개그맨이 말했습니다. 책 한 권의 지혜가 없어서 사업이 다 망한다고 합니다. 책 10권만 읽어도요, 그 분야의 준전문가가 됩니다. 100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도 배워서 간다고 합니다. 100권 정도만 읽으면. 그리고 우리 학마법으로 이 시간 모였는데 우리 학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학부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책이 아니었다면, 그죠? 우리 관장님도 책 정리하면서 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죠?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막 쏘잖아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일론 머스크는 과연 물리학과일까? 로켓을 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에서 로켓 만드는 방법, 로켓 쏘는 법, 우주 화성 탐사하는 법이 책에 다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승승장구하고 있죠. 바로 어디서 배웠냐면 책. 실제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앞서가? 책 읽으니까 나오던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앞서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딱 소소정에 딱 오셨는데 정말 앞서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보고 이 선배님들은 왜 뭔가 다르지? 했는데 책에서 그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7개월 만에 작가 전문가가 된 비결은 독서였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숨 나옵니다. 제가 이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27살에 무스펙 무직입니다 하면 다 한숨 쉬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정말 독서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그렇게 놀라운 거냐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기계발입니다. 한 권의 책에는요 저자의 수십 년의 경험이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학마법 책에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김주현 작가님 그거 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 책을 보는 게 늘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10년, 20년 정말 힘들게 해놓은 지식과 지혜를 제가 4시간 만에 100%는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이 뺏어올 수 있어요. 그죠? 한 권의 책에는 최소 수십 권의 책이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가는 500권을 읽고 한 권의 책을 쓴대요. 그러면 한 권의 책만 잘 읽으면 얼마나 그 시간을 버는 겁니까? 절대 할 수 없는 혹은 하기 힘든 간접경을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회사원으로 좀 살아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임원 되는 방법 어떻게 알았냐? 책 읽어보니까 나왔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임원 할 수 있구나.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임원 될 수 있어. 이렇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죠? 책을 읽다 보니 제가 그 분야의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된 것은 책 덕분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관장 운영에 좀 관장 제가 만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튼 운영하실 때 어려운 점 혹은 더 잘하고 싶은 점을 누군가는 책으로 썼거나 누군가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뺏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벤치마킹 하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빨라요. 왜 기업체들이 벤치마킹을 할까요? 제일 확실하기 때문이고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전문가가 되긴 힘들어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52주 1년 동안 항마법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항마법이 고수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배님들 독서의 필요성, 어떻게 독서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랑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만나보세요. 제가 독서법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시간을 그만큼 쓰면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권씩 3년을 읽으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5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인 전문가가 되고요. 7년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강의가 한 8억쯤 합니다. 2시간 강의가. 그런데 놀랍게도 유튜브에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니까 한 2년 만에 전국적인 전문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 3, 4년 더 읽으면 정말 나중에 미국 같은 데서 초청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지금도 독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지금도 전문가시지만 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큰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거짓말인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기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그죠?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회는 진짜 많아. 근데 모르는 거야. 그죠? 문제는 그 기회를 알아보는 것이고 잡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책을 읽으면서 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독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배달의 민족 우리 대표는 의장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독서법 강의하는 이유, 뭐 초, 중, 고, 또 성인들한테 강의하는 이유 이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런데 더 나은 결정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전 이분이 되게 항상 잘 나간 줄 알았는데 흙수저였고 삶이 굉장히 밑바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봉진 대표가 말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탁월하기 위해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 제가 계속 동일하게 말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부모 사로잡는 방법에서도 탑이 되시고 또 운영에도 탑이 되셔서 정말 다른 데서 막 배우러 오고 그죠? 강의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오랜 시간 다듬어야 된다고 김봉진 대표가 말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꼭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늘 이거랑 친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3번 눌렀는데요. 책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길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헤맬 수도 있고 시간 조금 걸릴 거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거의 정해진 시간에 딱 갈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책의 내비게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목,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프로필, 그리고 목차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읽으셔도요. 우리 선배님들 책 읽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제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표지, 부제, 띠지를 반드시 먼저 보셔야 돼요. 특히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책을 한 줄로 나타낸다면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책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초 베스트셀러의 제목들인데요. 혹시 아는 제목이 많이 없으시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이 이런 제목으로 나왔다가 망할 뻔해가지고 실제로 망한 책도 있어요. 검색도 안 돼요. 이렇게 You Excellent는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책이 나왔어요. 잘못 나와서 출판사가 망할 뻔했어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네, 120만 부 이상 팔리게 됩니다. 제목만 바꿨을 뿐인데, 그죠?
원래 이 책의 제목은 You Excellent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편집자처럼 책을 보고 책을 쓰다. 저는 독서법 전문가니까 편집자는 어떻게 책을 보는 거지? 이렇게 연구해 보려고 책을 읽어보니까 독서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서 프롤로그를 보니까 아까 프롤로그도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롤로그 보니까 이거 작가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법이 잘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책을 보실 때 프롤로그를 꼭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책 쓰기 코칭을 하니까 이런 책을 자주 읽거든요.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의 교과서. 별로 제목은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땡기더라고요. 30년간 1600개 원고를 책으로 탄생시킨. 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이 1년에 500개인가요? 50개인가요? 50개, 50개네요. 1년에 책을 50권씩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있구나. 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코칭을 해봐서 아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한 6달에 한 권 만들어내기도 힘든데 이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사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쓰기 코칭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네,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선배님들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냥 대충 보지 않으시나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뭐가 있냐면요. 이 책에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적혀 있고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적혀 있고요. 작가가 독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을 에필로그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거의 건너뛰세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프롤로그에 힌트가 다 있는데 그걸 안 읽으시고 넘어가니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직장 동료가 이런 책을 읽더라고요. 나한테는 아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 책을 샀죠. 그런데 이 책은 아부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기술 아시죠? 기술? 뭐를 기술하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그다음부터 책을 안 읽어요. 책 읽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책을 안 읽을 거다. 이분이 프롤로그만 읽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유쾌한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죠? 이 책은 그냥 역사 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작가의 프로필을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24년, 10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10년 했대요. 어떤 일을 24년 했대요. 이분들을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나요? 와, 이분도 엄청난 전문가야. 우리 만약에 김조영 과장님 나중에 또 책을 쓰는데 태권도만 20년째. 그러면 나 태권도 잘해요. 운영 잘해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분은 이분 말은 무조건 다 맞을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그래서 프로필이 중요합니다. 프로필만 봐도 이분들 전문가구나. 혹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차. 네, 사실 책의 핵심은 목차입니다. 목차를 잘 보셔야 돼요. 목차가 바로 책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 주제가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이죠. 이게 제목이자 목차죠. 목차는 책의 뿌리이자 줄기입니다.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책의 이정표고요.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내용, 이 책의 퀄리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투고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출판사는 제 원고를 안 봐요. 제 제목과 목차를 봅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이제 연락해요. 왜냐면은 퀄리티 딱 그것만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책 좀 쓸 줄 아는 사람이네. 그죠? 출판사에 원고 투고할 때도 이것만 본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시간은 그리고 책 읽을 때 이제 우리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 읽으라고 말하면 나 정말 바빠요. 제가 정말 바쁜 거 압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평일 8시간씩 이거 이상으로 일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물론 정말 바쁘시겠지만 의외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독을 하시면 안 돼요. 속독하면은 끝납니다. 저는 하루에 한두 권 책을 읽고요. 때로는 10권씩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속독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속독 안 해요.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작가의 속독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책 읽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하루에 한 3, 4시간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로 강의하고 그걸로 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독하는 게 아니고 발췌독을 하는 거예요. 발췌독은 뭐냐?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겁니다.
그 중요한 부분 어떻게 뽑아낼까요? 목차 보고 뽑아내죠. 프롤로그 보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책보다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잘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사람한테 이로울까요? 빨리 먹는 것, 천천히 먹는 것, 뭐가 더 좋을까요? 독서는 식사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읽느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3,000권 읽었다고 말하지만 전 다독을 권하지 않습니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기 때문입니다. 제가 3,000권 읽었다 그러면 많이 하는 오해가 책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속독하시는구나, 두 개가 완전히 잘못된 오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는 운전과도 똑같습니다. 엑셀만 잘 바른다고 저희는 운전 잘한다고 안 그러죠. 핸들도 잘 만져야 되고 사이드 미러도 잘 보셔야 되고 방향 지시등도 잘 켜야죠. 그죠? 또 언제 속도 올리고 언제 속도를 낮춰야 될지 알아야 되죠. 독서도 똑같습니다. 언제 빨리 읽어야 될지 언제 천천히 읽어야 될지 아는 게 독서를 잘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죠. 독서도 그래서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번역가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나도 영어 할 줄 아는데 번역가나 좀 할까? 그런데 영어만 할 줄 안다고 번역가 할 수 있을까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훌륭한 소설가가 될까요? 글자만 읽을 줄 안다고 훌륭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읽는 것이랑 이해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독서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책 읽다가 재미가 너무 없다. 그럼 독서법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읽는 법을 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 룰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룰 모르고 보면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독서도 법을 알고 나면 하는 법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독. 자, 저는 항상 책을 2번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은 3번 읽습니다. 3번. 같은 영화도 2번 보면 새로운 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있었어? 같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요, 사색하고요, 질문하고 반문하셔야 돼요. 다독보다는 소독하시고요. 그리고 많이보다는 깊게 읽으세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책 안 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렇게 됩니다. 책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한 책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3,000권 읽었는데 몇 권 기억할까요? 제가 테스트 안 해봤지만 한 200권 정도는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2,800권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펜이랑 포스트잇 없이 책을 읽는다. 전 이거는 책을 안 읽겠다 라는 것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펜을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읽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거든. 우리 이틀 전에 저녁 뭐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책도 의미 없이 읽으면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포스트잇 한 100개 넘게 붙어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지금 제 손에 없어요. 근데 이 책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웃풋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너무 정상이에요. 한 번 읽고 어떻게 몇 년 동안 고민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책을 재독해야 되는 이유고요. 같은 강의를 재수강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듣고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독서법 강의도 마찬가지고 항마법 강의도 그렇겠죠. 한 번 듣고는 이렇게 연락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계속 배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책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할까요? 왜 읽는지가 중요할까요? 아까 힌트 드렸지만 이거 3개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자입니다. 독자. 우리 선배님들이 누구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 3개가 안 중요하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읽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그냥 좋은 강의였어, 독서하면 좋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실제로 책을 한번 주문해 볼까? 실제로 책을 읽고 한번 아웃풋 해볼까? 하면은 정말 삶이 좀 변하게 될 거라 100%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렇게 바뀐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태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악서가요, 양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양서가 악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변신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 줄 알았는데 별로가 되거나 별로였던 책인데 너무 좋아지는 책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독서의 핵심은 독자입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책을 읽는지에 따라서 얻어내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죠? 오늘 강의에서도 저는 많이 퍼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책을 저렇게 읽는 거구나. 책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독서법을 후루룩 한번 지나가 볼 건데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독, 메모, 편독, 발췌. 이 네 가지만 하시면 저처럼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보여드릴 기호 중에 그림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서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원인의 20%가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는 책이나 강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20%만 잘 읽어도요, 80%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100% 읽으면 100% 정도 얻을 수도 있죠. 문제는 뭐가 더 효율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어요. 한 10%,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보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면은 전 그 책을 딱 덮어요. 왜냐면 제가 필요한 걸 다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전문가 되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항마법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김주영 관장님을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가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벤치마킹을 자주 하는데요. 쉽고 빠르고 거의 100%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평생 노력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를 뺏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따라하기로 성공하기. 이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걸 다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출 20억엔, 지금 40억엔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직업이 한 40개가 된대요. 일을 많이 하냐?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사 직함만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들어가면 그 사업에 무조건 성공한대요. 근데 그 비결을 물어보면 그냥 따라했대요.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성공하던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독서법이니까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선배님한테 다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정중하게 요청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알려주시면 저는 정말 제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그 경지에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300만 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성공 습관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독서였고요. 두 번째는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독서랑 메모만 해도요. 우리 성공한 사업가들의 습관을 반 이상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가의 독서법. 자, 책을 고르는 기준, 메모 독서, 발췌 독서, 그리고 편독. 네, 저는 이 5개 혹은 4가지 때문에 작가가 되었는데요. 우리 선배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메모와 발췌입니다. 이거 2개만 하셔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전 책을 고르는 기준, 자, 제목 보고 목차 보고 프로필 보고 프롤로그 보고 한 꼭 읽어보는데요. 거의 1번에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좋으면요. 내용이 거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 낚이는 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목만으로도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로 우리 책쓰기 코칭할 때 제목 만들어 드리거든요.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죠. 그죠? 읽어봤는데 별로면 그냥 덮으면 돼요. 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16년인가 4년 기준으로 3억 1천만 권의 책이 있대요. 그 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읽어보겠어요. 빨리 읽고 빨리 덮는 게 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책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강조하는데요. 깨끗하게 읽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칼럼을 쓰는데 저도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내용이 기억 안 나서 막 운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다니. 제가 읽어본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래요.
메모하지 않으면. 근데 다른 분들은 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모 안 하면 원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더 짧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집중력은 더 짧아요. 그죠? 이 1시간 강의하는데 우리 선배님들 딴 생각 계속 들지 않나요? 정상입니다. 책을 읽고 기억하는 건요, 상당한 고난이도의 활동이래요. 즉, 메모하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셔야 돼요. 책 읽고, 좋은 부분이네. 나중에 기억나겠지? 기억나시나요? 2초 뒤에도 저는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1분 지나면 기억 안 나요. 그죠? 아웃풋은 출력입니다. 저는 책 쓰기. 그리고 우리 선배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서평입니다. 서평. 짧게라도 글을 남겨보세요. 그럼 그게 바로 재산이 됩니다. 우리 김주영 관장님도 블로그에 글 쓰던 게 책이 되었잖아요. 아웃풋 했기 때문에. 만약에 책 쓰고자 생각만 했다. 그리고 기록은 안 했다. 그럼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독서입니다. 우리 선배님도 오늘부터 가짜 독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기억이 안 난다. 행동이 안 바뀐다. 가짜 독서입니다. 오늘부터 바뀌셔야 돼요. 항마법 책을 읽으면 정말 이제 문자로 보내기 시작하셔야 되죠. 카톡 보내기 시작하셔야죠. 그죠? 이게 좋은 거야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독서를 하시는 겁니다. 아웃풋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대충 읽었을 확률이 높고요. 책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메모 안 하시면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웃풋하지 않으면 또 무엇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책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독서에도 변화가 없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 이런 분 있으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책 읽어도 안 변하니까. 저는 이걸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악순환의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요. 아웃풋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악순환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 책은 정말 짧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30년 동안 10억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부자들을 연구했대요. 저는 투자할 30년도 없고 10억을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연구해 보니까 보물지도 만들면 된대요. 이 책 읽고 보물지도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물지도만 쳐도 이렇게 수많은 보물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책을 읽고 보물지도 정말 좋은 거야. 나도 나중에 1년 뒤에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런 집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작가나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분이랑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화이트보드판에 딱 붙여놓고 크로커보드에 딱 붙여놓고 내가 꿈이 저거였지. 내가 저거 되기로 했지. 1년 뒤에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랑 누가 과연 꿈을 이룰 확률이 좀 높을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 안 믿었습니다. 붙여놓는다고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많은 책을 읽어보니 이게 진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상한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걸 보다 보면 계속 각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거 하기로 했지. 내가 1년 뒤에 작가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는 목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작가가 되기로 했으면 6개월 전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고 7개월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전 이것을 모두 책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건 정말 힘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미래를 바꿨다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았으면 본인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김병만 개그맨 아시죠? 이분은 무명 개그맨일 때 무명이 정말 길었는데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좀 추천까지는 아니지만 읽으면 좀 많은 어떤 도전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무명 시절 때 메모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덕분에 개콘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1화인데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지만 감독이 물어봤대요.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런 아이디어 몇 개가 있냐 물어보니까 150개가 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PD가 물었대요. 뻥치지 마라. 무슨 150개나 있냐.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메모장을 보여줬대요. 근데 메모장에 정말 150개의 아이디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바로 녹화 뜨자. 그때부터 김병만 씨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모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 요거는 넘어가고. 여기 전형적인 중국.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못 보고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해드리고 네, 마치고 싶은데요. 인기가 없었던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강의도 굉장히 잘했고요. 강의 컨텐츠도 너무 좋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해봤지만 성과가 적었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파워포인트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강사는 두 문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두 문장은 다름 아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그대로 나눠주면 안 된다. 두 번째, 특히 발표 전에 나눠주면 안 된다. 이분은 왜 이 말을 듣고 놀랐을까요? 우리 선배님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뭐 이게 왜 놀랄 거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 강사는 왜 놀랬냐?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맨날 슬라이드 나눠주고 발표 전에 나눠주고. 자, 사람들이 뭐 보고 있을까요? 강의는 안 듣고 에이 맞습니다. 정혜소에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사 말 듣지도 않아요. 강사 말을 듣고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과연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그래서 강의 성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강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PPT 안 줬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강사만 봅니다. 강사만 보다 보니까 정말 행동이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100명씩 막 줄을 서서 이분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 컨텐츠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강사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딱 두 가지만 바꿨어요. 슬라이드를 그냥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바뀌게 된 거죠.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이분은 이런 인기 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책을 쓴 작가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독서법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도 좀 괜찮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독서법 강의할 때 좀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 가장 많이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영상 하나와 그림 하나만 딱 보고 싶은데요. 자, 도미노. 자, 앞에 보면은 정말 작은 도미노가 있는데요. 이 도미노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도 안 한 영상이니까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네, 정말 이 1cm도 안 하는 도미노가 이 45kg짜리 도미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알아도 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왔는데 조금 더 가면은 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그죠? 도미노가 참 무섭죠.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하이니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어떤 경미한 경상이 있었고 그 전에는 300번의 또 사소한 일이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하이니 법칙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원래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전 긍정적인 거에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책을 읽거나 뭔가 항마법을 실제로 도장에 한번 해보거나 했는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300번 정도는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도를 안 하면 0%예요. 근데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50%가 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 읽어봤는데 제가 분명히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뭐 한 개도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이니 법칙처럼 한 300번 혹은 100번 정도는 되게 무의미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전하다 보면은 원하는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오늘 이후로 정말 책을 보는 시선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책을 읽고 한번 정말 이 일, 정말 큰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웃풋 독서 하시고요. 꼭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준현 작가였습니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화면 공유가 아니죠? 작가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빨리 물 한 잔 드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와, 빨리 물 한 잔 드세요. 와,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뭐 작가님 강연도 여러 번 듣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또 들으니까 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유, 정,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또 주문해야 될 책들도 벌써 한 3권 정도 뽑아놨고요. 네. 역시 바로 네. 실행하시는군요, 역시. 아니 이제는 뭐 내가 이 책을 사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강의나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은 이거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아주 작가 훌륭하십니다.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느꼈던 거 우리 선배님들이 느꼈을 거예요. 항마법을 한 재독, 삼독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아닌가요? 맞-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미나 전에 이렇게 부탁드렸던 오늘 인원도 평상시에 비해서 정말 뭐 10분의 1, 뭐 정말 적으니까 모든 인원들이 다 질문을 꼭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질문할 게 벌써 한 3-4가지가 돼서 누군가가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제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딱 지목을 할게요. 그러면 그분이 딱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제가 할 거예요. 저는 질문할 때는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만 6가지고 또 다른 분들의 질문 작가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또 계속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로 이 질문이 최고니까요. 얻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최고의 너무나 좋은 거니까 질문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작가님. 네, 네, 어때? 알겠습니다, 답변할 작가님. 준비는 다 되신 거죠? 아유, 그럼요. 우리 선배님들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네, 네, 기대하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단하신, 정말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정말 네, 있으신 것만 해도 딱 그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맞아요. 네,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자, 네, 일단 질문들은 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준 선배님 질문 한 4개 하셔도 돼요. 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그 책과 요즘에 하도 유튜브가 많잖아요. 음, 그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도 자기 개발 영상이나 음, 동기부여 영상 너무나 많은데 굳이 뭐 책을 읽냐 유튜브 영상 간단하게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책 한 권을 유튜브 한 5분짜리 영상에 녹아놨잖아요. 농축해서 이 책은 맞습니다. 이 책은 맞습니다. 이렇다 해서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그 책을 읽으려 그러면은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뭐 일주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지도 않는 사람보다 당연히 낫겠지만, 유튜브 영상, 예를 들어 아까 인용하셨던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5분 동안 음, 농축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이 영상을 이 영상과 책과 직접 본인이 읽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선배님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연히 책입니다. 왜 왜냐하면 책을, 네, 네. 네네. 영상이 아까 편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긴 하거든요. 책 읽는 게 거의 한 7시간 정도로 보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7시간 정도면 책 한 권 읽는데요. 근데 그거를 5분 만에 읽어주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 사람이 요약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감동받은 포인트 혹은 내가 내 사업에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사람이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마법을 다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적용하는 포인트는 다 다르고 실제로 하는 거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읽어야 되고 하고 유튜브 영상이 짧아서 한 권의 책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지만 여튼 영상은요 책만큼의 그 어떤 정보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책보다는 절대 이게 많을 수가 없대요. 차라리 5분 동안 책 읽는 게 영상보다 더 많은 거 얻어낼 수 있어요.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글자는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천천히 읽는다고 해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북을 한 2,000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요. 운전할 때 책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관장님은 가끔씩 책 읽으신다고 하시던데 김주영 관장님은 저는 그냥 책을 듣습니다. 이북으로 한 3배속 한 다음에. 이것도 저 유튜브랑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은 저는 당연히 종이책이고 저도 이북 들었던 책도 너무 좋다. 그럼 또 종이책을 또 삽니다. 그래서 네, 종이책입니다. 근데 상황에 네. 따라서 듣는 거 유튜브 너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제 화면 제 기준이지만 시계 방향으로 네, 이렇게 딱 지목을 하겠습니다. 네. 정현우 선배님이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정현우 선배님 어떻게 일성으로 질문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휴,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몇 가지나요? 아니, 제가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아. 그냥 그거에 깊숙이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읽다 보면은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아까 깊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말은 쉽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다 보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책에 집중이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책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을 읽는 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런 거하고 이제 그 책 한 권을 읽을 때 보통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게 책 한 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 달 안에 읽어야 되는지 1년 안에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고서는 그 책을 어떤 때는 빨리 읽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 조급함도 있을 거고 그냥 여유롭게 읽어야 되겠다. 한 권이라는 그 책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읽어야 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는 저희 아들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제 아들이 책을 좋아하는데 읽는 책이 전부 다 역사책이나 아니면 이런 책이긴 한데 그런 책들 중에 만화로 된 책만 읽어요. 만화로 된 책만 그렇게 된 것만. 다른 일반적으로 글씨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책이나 그런 건 잘 안 읽으려고 그러고 이제 만화책으로 된 식으로 된 책만 잘 읽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글씨로 된 책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초등학생 독서 습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화로 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마저 안 읽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는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넘어가는 방법은 만화가 이제 전체였다면 그게 한 80%, 70%, 60% 점점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런 책을 일부러 유도하는 거고 역사를 좋아하면은 이제 그 책인데 점점 글밥이 늘어나는 책을 이제 구매하게 해야죠. 근데 직접 사게 하는 게 좋아요. 애가 이제 아드님이 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책이 좀 읽기 힘들어도 읽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먼저 대답해 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정현호 선배님한테 똑같이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책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책을 잘 안 읽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바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책을 고르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초등학생도 자기 좋아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책 아니고 만약 그 책은 글밥이 많아도 잘 봐요. 근데 다른 책 아무리 재미있는 책 갖다 줘도 본인이 싫어하는 분야면 절대 안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도움되는 책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책은 읽게 되잖아요. 항마법 책은 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생존에 지금 직결되잖아요. 그죠?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고르시는 거. 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 직결되는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지금 좀 집중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집중을 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펜을 들어라 포스트잇을 붙여라 이것도 되긴 한데 그것보다는 책이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어떤 책 어떻게
근데 거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르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읽는지보다 더. 그래서 책을 정말 우리 정윤호 선배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또 나한테 필요한 책, 그 책 읽으시면 좀 더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 선배님 항마법으로 독서 습관을 기르시면 되겠네요. 네, 다 읽었는데 제독하려고 이 책도. 네, 아유, 너무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무균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그 다음 선배님을 미리 말씀을 해놓을까요? 그래야, 그러면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양준 선배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로 선배님이 거기 계셔요. 네. 자, 김무균 선배님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을 김지현 선생님께 토스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안 읽었어요. 이제 주문할 건데요, 바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이 책을 알게 돼서 제목이 확 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야지 했는데 오늘 또 작가님이 이거를 또 인용을 하시니까 이 책을 이건 무조건 읽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이제 주문을 할 건데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왜 펜을 빌리지 않을까요?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네, 책을 읽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맞는지 한번 네, 봐주세요. 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아까 독서와 메모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 그랬는데 네. 펜을 맨날 들고 다니니까 항상 소지하고 다니니까 빌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해외 갈 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우리 뭐 꼭 그렇게 가르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일단 이코노미 타잖아요. 저희는 경제적이니까. 이코노미 타면은 뭔가 입국 서류 쓸 때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펜 맞아요. 달라고. 그죠? 근데 저도 그때 1등석 근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펜 안 필요한가 싶었는데 진짜 여기서 다 꺼내는 거예요. 만년필. 만년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샀던 거. 그거를 쭉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똑같이 말해요. 그분들은 다 개인 펜을 가지고 있대요. 심지어 승무원이 펜을 주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하면서 딱 꺼내신대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4가지 습관이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독서래요. 일반 사람들은 짐 싸가는데 우리 성공한 사업가들은 책 싸간대요. 짐은 정말 가볍고 책을 한 5권, 6권 이렇게 싸서 여행하는 동안 이제 책을 읽는데요. 1등석을 그분이 왜 타냐? 비싼데도 책을 읽기 편하대요. 이코노미 책 읽기 힘든데 거긴 편하게 책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신대요. 왜냐면은 그 정말 10배 비싼데 그 값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고 책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어서. 심지어 어떤 작가는 그 책 쓰고 싶을 때마다 1등석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1등석 타고 12시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책 한 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서. 그리고 그 다음이 메모입니다. 독서하고 두 번째는 메모. 세 번째는 펜을 안 빌린대요. 항상 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관장님이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 메모하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이 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재미있는데 아침 신문을 안 본대요. 아침에 새벽에 비행기를 타는데 신문을 안 본대요. 이상하잖아요. CEO들은 신문에 민감해야 되는데 왜 안 보지? 왜 안 볼 것 같으세요? 한 5초만 고민해 보세요. 아침 조간 신문을 안 본답니다. 승무원이 이렇게 보세요 해도 안 본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전날 미리 봤대요. 그분들은 아침 신문을 새벽에 보는 게 아니고 전날 본대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약간 계획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한 3명이 막 싸우는 내용을 봤거든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 다음날 계획은 그날 아침에 세우면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날 새벽도 아침도 바쁘다. 그 전날 세워야 된다. 그분이 3명이 다 엄청 성공한 이제 보험 설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침에 계획을 해서 저 사람은 점점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전날 계획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근데 돈을 가장 잘 버는 분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나 두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는데 왜 존경한다고 말하냐? 나는 그날 아침 그 전날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전에 미리 계획한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그런 그다음 그날 일정을 그 전날 다 짤 수가 있냐? 하면서 계획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네. 네네. 그래서 계획을 저도 그다음부터 좀 미리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좀 즉흥적으로 살았는데 강의가 잡히면은 뭐 먼저 강의를 일단은 그 다음 날 다 끝내 놓는다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좀 하루 전날 강의 준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막 한 달 전에 잡히면 한 달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놔요. 그다음부터 사례를 계속 세워 놓아요. 새로운 사례를. 그래서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퍼스트 클래스 승객 이야기하다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또 우리 양지훈 선배님입니다. 양지훈 선배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 되게 좋아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설책으로 들어갔었는데 옛날에 한 가지 읽던 책 중에 생존 독서력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만화책도 괜찮다. 그냥 책이면 무조건 읽어봐라라는 얘기를 듣고 소설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지 일단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목차를 아까 말씀하셔서 목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를 안 읽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은 방법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정윤호 선배님도 아까 막 그냥 덮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같이 해드리면요. 2번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관심 없는 목차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까 파레토 해보 지금 말씀해 드렸죠. 내가 이 책에서 원하는 거는 딱 20% 혹은 또 어떤 목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말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는 약간 목차 봐도 약간 내용이 안 땡긴다. 그럼 안 보셔도 되고 만약에 더 봐야 되면 한두 줄 읽어보세요. 그래도 별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무방하고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작가가 책을 썼지만 전 독자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고 읽어봤는데 별로예요. 그럼 전 바로 덮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빨리 딴 책 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관심 없는 목차면 빨리 과감하게 건너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책 더 안 읽게 됩니다. 첫 번째, 소설책.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글자는 일단 무조건 좋고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소설책은 잘 안 보는데 이제 저도 독서 모임 때문에 소설책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소설책도 약간 자기 개발책처럼 좀 읽기는 해요. 아까 기생충 영화도 저는 자기 개발 관점으로 봤거든요. 아니 저거 사기 치지 말고 책 읽으면 안 되나? 그러면 저렇게 사기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소설책 봐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책 보는 거는 굉장히 괜찮고 좀 더 근데 삶에 접목하려면 자기 개발서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는 거 자체는 상관없으신데 만약에 좀 더 어떻게 좀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럼 자기 개발서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양지훈 선배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제 우리 김선우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육성 가능하세요? 조리원이신데.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20주 뒤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갈 건데 저 그냥 지지고 듯이 있을 거거든요. 깨우면 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아내 저기서 자는데 조용하게 강의하고 아니 있잖아요. 휴게실인 것 같아서 휴게실이시지 않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저는 원래 책을 좀 많이 안 읽었어가지고 이제 이번 세미나 들으면서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생각한 게 핸드폰을 맨날 가지고 다니니까 책이 현재 소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건데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읽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또 그런 어플이나 뭐 추천하시는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질문 드립니다. 네. 질문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북은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뭐 밀라나 뭐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교보 문고 하는데 왜 하냐면은 여기서 이용권을 파는데요. 책 한 권당 한 3,000원 정도의 좀 책을 볼 수 있어요. 그 교보 쌤이란 게 있는데요. 꼭 교보를 꼭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저 이북을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종이책은 못 따라가요. 아무래도 전자책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읽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듣는다에 어떤 내가 자주 들을 것 같다. 뭐 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북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은 4,000권 중에 아마 진짜 한 2,000권 이상, 3,000권 가까이 저 이북으로 책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북이 없었다. 저 작가 못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읽은 책 거의 다 이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북 굉장히 추천하고요. 뭐 어플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시고 요새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해보시고 맞는 거. 저는 교보를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저는 교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기계음인 게 좀 약간 그렇긴 해요. 남자 여자 선택만 되고 기계음이 나와요. 뭐 AI처럼. 근데 저는 뭐 적응을 해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김선우 선배님은 윌라가 뭐 성우가 읽어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북 굉장히 추천합니다. 윌라 이북 좋아요. 거기는 윌라. 읽어만 주나요? 아니면 제가 그 책처럼 읽을 수가 있나요?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폰으로 네. 보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정말 이북 아니었으면 저는 작가 못됐습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우리 김민성 선배님 질문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좀 여유로운 시간대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이번 챕터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은 막 어느 날은 뭐 엄청 많이 읽고 좀 중간에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뭐 끊어 읽어도 되는지. 그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1시간, 2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막 다 읽어버릴 순 없다 보니 맞습니다. 이거를 중간에 끊을 때 네. 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덮어버리고 싶을 때 덮으면 또 이 내용이 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일단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데나 덮으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책의 주인은 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추천해 드리자면 뭐 목차별로 끊는 것도 괜찮고 하고 이게 읽었을 때 책 내용 기억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네.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읽어보니까 그래 저때 이 이야기 했었구나. 그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거는 메모를 안 하셨거나 밑줄을 안 그으셨기 때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중간에 저도 당연히 많이 끊기겠죠. 그죠? 한 두세 번 끊기는데 뭐 거의 목차로 끊는 것 같아요. 목차로 끊고 하고 만약에 이제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메모하시면 아마 좀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아무 데서나 끊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파레토의 법칙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 책이 하루 1시간 독서 습관인데 이 책의 어떤 가장 중요한 말은 하루 1시간 책 읽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목차겠죠. 거기서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정보는 2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80%는 뭐냐? 근거예요. 근거. 저는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책은 좋습니다. 책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근거 때문에 살이 이만큼 붙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핵심 메시지는 독사세요예요. 그 5글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5글자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살이 이만큼 붙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게 덜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잊어버리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제목이랑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가가 거기 다 적어놨어요. 심지어 어떤 책에는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책 전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덮은 것도 있어요.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작가가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다 해놨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주현 작가님의 책이 그렇지 않지만 항마법에도 그런 힌트가 좀 있거든요. 나는 연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그런데 저 만약에 제가 연락이 급한 사람이면 저 그것만 읽고도 딱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왜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최근에 살을 한 10kg 가까이 뺐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을까요? 그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저 10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살이 10kg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저는 그 책 제일 뒤에 있는 식단만 봤어요. 식단만 봤습니다. 이 책에서 살을 왜 빼야 되는지, 살이 왜 빠지는지, 뭐 어떻게 해서 빠지는지 이건 안 궁금해요. 전 식단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고 그냥 그 부분만 읽고 식단을 적용했더니 지금 살이 10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골라서 읽으셔야 되고 안에 있는 내용도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끊는 것도 어디든지 끊으셔도 되고 정말 다 모든 서면이한테 필요하겠지만 책을 효율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냥 그것만 딱 뽑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100%다 읽으면은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건 분명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빨리 읽고 빨리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책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00권씩 읽어도 100년 동안 다 못 읽어요. 그 책이 하루에 200권씩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책이 200권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빨리 많이 보는 게 좀 다독이 중요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인생 책을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이렇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김선 선배님 답변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뭐 여튼 약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속독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절대 네. 속독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속독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네. 얻게끔 그게 그런 발췌독입니다. 발췌독. 우리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이 초소 독서법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발췌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위치온 다이어트 300쪽 중에 10쪽만 본 거. 이게 바로 발췌독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 뽑아 먹은 거. 저는 그 돈이 안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식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단 해보고 그냥 되면 성공하면 좋은 거, 안 되면 또 딴 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관련된 책을 한 5권 읽었는데 이게 제일 빠르게 효과가 오더라고요. 지금 오늘 또 빠졌다, 1kg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있습니다. 작가님 책을 많이 읽으셔서 독심술까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살 어떻게 빼셨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딱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로 네. 살이 엄청 빠지셨길래 몇 개월 만에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그러게. 자, 이제 화면을 켜신 분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명구 선배님의 질문.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나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했던 거는 독서하시면서 무엇을 메모를 하시고 또 어떻게 메모를 하시는지 제가 김주현 선배님한테 그 책을 한번 보라고 권유를 받아서 제가 읽으면서 그 중간 부분에서 저도 그냥 짧게만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메모하라고 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막 포스트잇 막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궁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예 독서를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그냥 제가 운영을 나중에 하게 됐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랑 또 아이들을 대하는 책이나 이런 여러 종류들을 다 읽고 싶은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같은 책을 조금씩 나눠서 읽어도 그 독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당연하죠.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먹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책을 다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뭐 책 중에서도 책의 어떤 구성 자체가 그래요. 1장은 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1, 2장은 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강명구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왜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당연히 잘 대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바로 3, 4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물론 1, 2장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3, 4장의 노하우만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제 책을 볼 때도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았어. 그러면 1, 2장은 전 안 읽어요. 제가 책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 책 쓰기 노하우만 알면 되잖아요. 1,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책 쓰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1, 2장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든 마케팅이든 운영이든 뒷부분을 위주로 읽어보시면은 어떤 필요한 부분들 쏙쏙 먹을 수 있을 거고 어떤 Y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1, 2장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차 구성 자체가 그래요. 1, 2장은 왜, 3, 4장 노하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3, 4장을 읽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발췌독의 거의 저도 대부분은 3, 4장입니다. 그래서 또 연결해서 1번 말씀해 드리자면 독서할 때 어떤 부분 메모냐. 1번은 무조건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최근에 어떤 밑줄을 걷냐면 제가 그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이 책 꼭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운동 관련 또 일을 하시니까. 운동하시는 뇌인데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95kg였거든요. 지금 80, 한 6kg, 5kg인데요. 이 책 읽고 제가 만보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성장하는데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대요. 뇌세포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이 성적이 다 좋다고 합니다. 이 책 읽어보면 나중에 이걸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운동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하는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말하면은 어색한데 근거가 없는데 이 책 읽으면 근거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운동하면은 왜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해 놨는데 저 이거 보고 저 운동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책만 읽는 걸 좋아했어요. 운동하는 시간 아까워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진정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운동 전 거의 집에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책을 읽고 제가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모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내에는 이런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모해 두고 그때 제가 적어두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내가 요새 우울한 건 운동하지 않아서 때문일까?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메모를 하고 뭐 두 번째 뭐 보면은 여기서 제일 좋은 말은 그거거든요. 만약 운동만큼 좋은 약이 개발되었더라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큰 정확한 단어는 아닌데 아마 가장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운동만큼 좋은 약이 없대요. 어떤 약들 있잖아요. 우울증 약, 무슨 약. 그런데 운동이 훨씬 좋대요. 거기서 실제로 예가 나오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약만 먹인 거랑 우울증 걸린 사람 약 안 먹고 운동시켰더니 운동한 사람이 훨씬 우울증 빨리 극복하고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 아이들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우울했던 아이들도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메모를 해요. 아, 운동하면 사람이 밝아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내 주위에 좀 어두운 사람들 같이 들고 운동 다녀야겠다 하고 저는 아이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이들한테 좀 침으라고 그럴 때 좀 걸어봐라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걷다 보면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그냥 느낌인가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저도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모해요. 제가 제 강의나 책 쓰기에 좀 쓸만한 부분. 저는 거의 이제 강의나 책이죠. 제가 쓰고 싶은 사례 이런 것들 바로 밑줄 메모. 오늘 제가 강의했던 것도 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사례예요. 사례. 그죠? 제가 만들어낸 것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읽다 보니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 내비게이션 찍다 보니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찍는 것처럼 책 읽을 때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제목이 정말 중요해. 또 뭐가 있지? 프롤로그. 사람들 프롤로그 안 읽던데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메모합니다. 메모하고 밑줄 긋고
심지어 영화 볼 때도 밑줄 긋고, 영화 볼 때 저 메모하면서 보거든요. 기생충 영화 볼 때 제시카 대박, 스키조프레니아 좀 뭐야, 뭐 이런 거. 책 읽지. 책 읽으면 너 사기 안 쳐도 되잖아. 이런 거 적어놓고 나중에 책에 써요. 나중에 지금 네 번째 책의 원고에 실제로 이제 기생충 이야기 좀 들어가거든요. 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모합니다. 책 쓰고 싶은 거, 강의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를 저는 메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거. 우리 선배님들 나중에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운동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대.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체육관 보니까 책 읽는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싫어하는데 나중에 점점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왜를 알게 되면은 더 좀 동기부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이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동기부여 됐던 게 다 책이었고, 또 대답하다 보니까 또 막 길어졌는데, 여튼 메모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들을 메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정말 모든 거를 퍼주시는 우리 작가님. 네, 질문 요만큼의 답변은 이만큼 정말. 네,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을 빨리, 책 나오면 빨리 책을 빨리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자, 이제 우리 건혁원 선배님, 김동국 선배님, 차효준 선배님, 박건수 선배님이 캠을 못 켜시고 계셔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우리 이분들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채팅으로 질문을 벌써 올라왔네요. 차효준 선배님 벌써 쭉 올라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여러 네. 가지입니다. 독서를 하고 싶은 삶에 대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독서를 하고 삶에 대입하는 방법. 네,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 강제로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책을 읽히고 있어요. 난 읽고 나면 용돈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네, 자, 저는 글자 한 개 한 개 다 읽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의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독서를 하고 삶에 대입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오늘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오후에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책을 읽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 기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6시부터 제가 원래 4시 반까지 한번 일어나 봤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5시, 5시 반, 6시 반이 제 시간이더라고요. 지금도 6시 반에 일어나고 내일도 아마 늦어도 7시에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삶에 대입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딱 하나만 내 삶에 넣으면 돼요. 새벽 기상이면 새벽 기상. 독서를 10분 하라고 하면 독서 10분. 시간 관리를 하라고 했으면 시간 관리 그중에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인 것 같아요. 제가 학습지 교사 이제 해본 분들이 혹시나 아내분이 하신다면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엄청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 기록해 보니까 남는 시간 진짜 많더라고요. 아침 시간을 그냥 날리고 있었고. 그래서 삶에 대입하는 방법은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근데 많이 말고 딱 하나만. 그래서 전 습관 관련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습관을 바꿔서 인생을 바꿨거든요. 원래 또 습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책에서 딱 하나만 적용해 보시면요. 삶에서 삶에 대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새벽 6시에 아기들이 일어나나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해주는 거 너무 괜찮고요. 그 독서하는 과정은 다 동기부여를 합니다. 뭐 우리 김주현 작가님은 제가 못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환경이 책 읽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책 읽는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100권 정도 읽으면 치킨을 쏜다든지 한 10권 읽으면 그날은 치킨 먹는 날이라든지 해서 애들한테 동기부여 해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강제로 이 글자가 좀 약간 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고 강제만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아이가 읽고 싶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 습관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지만 초등학생 독서 습관은 부모님의 노력으로 거의 100%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이런 힘이 딱 어떤 말이 없어지면 바로 없어져요. 강제이기 때문에. 제가 학습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교재를 딱 한 장도 안 밀리던 애가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잘 맞췄고
한 명은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부모님이 딱 한 번 말씀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 애가 문제를 안 풀더라고요. 왜냐하면 걔는 강제로 했었거든요. 딱 한 번만 체크 안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애가 학습지 습관이 딱 깨졌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바로 강제 좀 어떤 저는 폐해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 용돈 너무 좋지만 새벽 6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기들은 많이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이걸 번째. 시간을 좀 바꾼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질문. 네, 글자 한 개 한 개. 뭐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고 책 읽는 속도는 뭐 드럼이나 뭐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맨 처음부터 빠르게 못 치고 느리게 잘하면은 나중에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글자 한 글자 보이지만은 나중에 두 글자, 세 글자, 나중에 한 줄씩 아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속독을 안 하시는 게 더 좋고 차라리 한자 한자 읽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작가님은 성함이 김종원 작가님이었나? 이분은 10년 동안 책 1년에 한 권 읽는데요. 한 권. 1년에 한 권. 그런데 책을 1년에 몇 권씩 내세요? 한 권 읽는데 1년 동안. 대단하시죠? 그래서 뭐 천천히 읽는 거, 뭐 스트레스만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읽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빠르게 보거든요, 책을. 속독은 아니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빨리 찾기 위해서 눈이 막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데 3번은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전 좋고 아까 효율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목차를 보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는 거. 그럼 아마 시간적으로 많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부분 건너뛰실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찾는 방법은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보면서 이 작가가 이 책에서는 뭐가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은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 책 1장에는 뭐가 있습니다. 읽어보고 저는 필요 없다 싶으면 안 읽어요. 아까 스위치온 다이어트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는 300쪽 중에 10쪽만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효과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은 목차, 아까 책에 내비게이션 4개 있잖아요. 그거 보고 책을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권혁은 선배님 거 바로 가면 네.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정리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네, 사실은 서평은 형식이 없어요. 한 줄만 써도 서평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셨죠? 오늘 강의 듣고 황 작가의 강의를 듣다 보니 책 읽을 때 펜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다음부터 펜을 두고 독서해야지. 이게 서평이에요. 이게 강의의 어떤 평이고요. 그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고 이 책 읽으니까 저는 그런 책 있거든요. 이 쓸데없는 사례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디서 긁어 온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고 빨리 딴 책 읽어야겠다. 이렇게 저 실제로 막 적어놔요. 이 작가님 좀 별로인 것 같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느낀 점을 글쓰기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게 바로 아웃풋 독서법인데 내가 이 책에서 얻었던 거 아까 제가 책이 운동하시는 데에서 딱 한 문장을 얻었다면 저는 운동만큼 좋은 약이 개발되었더라면 그는 큰 성공을 했을 것이다. 즉 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책의 한 줄이 전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전 그게 바로 글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한테 그냥 도움되면 됩니다. 본인한테 보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었어. 그럼 그때부터 내용이 막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됩니다. 남한테 뭐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책을 읽고 제일 깨달았던 거 꼭 한 줄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뭐 저는 책 읽을 때 예를 들면은 책 읽는 거 5시간인데 정리를 한 이틀 동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책에서 너무 많은 거 얻었을 때. 그래서 내가 도움되는 부분은 다 쓰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의 글 잘 쓰는 방법 같아요. 네. 다음 김동국 선배님은 추천해주고 싶은 1순위 책 있는데 운동하시는 날을 운동하시는 날 알려주셨으니까 읽으셨습니까? 네, 대박이다. 패스하신다고 벌써 네. 알려주셨으니까 저 패스하신다고 지금 그러네요. 뭐 당연히 일단 항마법 다 읽으셔야 되고요. 항마법은 진짜 저도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학습지 교사였는데 이 부모님이랑 소통을 많이 못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항마법 읽고 나서 부모님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풀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5년 일했는데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항마법 읽고 하니까 이걸 좋아하시네. 그래서 접목해서 한 1년 동안 진짜 재밌게 수업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저 너무 좋아하고 막 영상 또 보내달라고 하셔서 재밌게
있습니다. 너무 짜고 어, 짜고 치는 것 같으니까요.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드린 책을 추천해 드리자면 지금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이 두 권인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랑 마인드셋. 여기가 정말 우리 관장님들의 한마디가 정말 정말 무서워요. 맞아. 어, 마인드셋의 이야기 좀 해드리자면 이거 너무나 유명한 예인데 로준솔이라는 사람이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찍었대요. 6명. 이 6명은 머리가 좋습니다, 선생님. 잘 교육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즉시 애들의 IQ가 증가했대요. 신기하죠?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이에요. 1학기가 끝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난 저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어. 저 연구원님 잘 나가는 분들한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들리게. 아, 제가 연구를 잘못했습니다. 이 6명은 머리가 나빠요. 근데 그 직후 IQ가 떨어지고 아이들 우울증에 막 걸릴라 그러고 성적은 당연히 떨어졌대요. 네.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무섭죠. 그런데 우리 관장님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자주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마인드셋이랑 1만 시간의 재발견 이 책은 정말 어떤 일을 하는 코치님, 학부모님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제가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 관장님이 어떤 코치들이 하는 말이 너무 아이들한테 세요. 그래서 막 수학 좀 실수한 애한테 아, 너 수학 쪽은 아닌가 봐. 그럼 걔는 수학 쪽은 끝난대요. 왜냐면 항상 그 말 따라다니는데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정말 나중에 우리 자녀분들 기르실 때도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의 뒤에 제일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을 읽고 왜 인생이 바뀌어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점, 최고의 유산은 부모님의 인생이 바뀐 거래요. 이 책을 읽고 부모님의 인생이 바뀌면 아이들은 아, 나도 노력하면 인생이 바뀌는구나를 깨닫는데요. 우리 막 인생이 바뀔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아, 나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한 몇천 시간 1만 시간의 재발견이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대요. 한 2,000시간, 3,000시간만 노력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달라진 모습을 딱 보여줘요. 지금의 모습에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 그럼 아이들은 그걸 아이들 계속 보는 거 아시죠? 아이들 계속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도 노력하니까 바뀌네. 나도 인생 살아갈 때 노력하면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1만 시간의 재발견은 전 그게 최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면 아이들도 그런 희망이 생긴다. 맞아.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차효준 선배님께서 자녀들 독서 제 생각이지만 애들을 강제로 독서하라고 했다고 독서 습관이 절대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아,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어라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 읽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100%입니다. 그래서 차효준 선배님 혹시 아니시라면은 첫 번째 순위는 집에 텔레비를 없애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 책 읽기 습관을 맞습니다. 길러주시고 싶으면 TV를 없애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TV 없애시고 선배님께서 열심히 읽으시면 애들도 따라 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작가님. 네네. 내가 너무 작가님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일단 김동근 선배님 운동하시는데요. 이거 진짜로 추천합니다. 우리 태권도 하시는 지도자분들께 정말 추천하고요. 저는 이거 읽고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애들 등교하자마자 냅다 뛰게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만 엄청나게 성적이 향상됐다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있고 그 다음부터 도장 아이들 오면은 첫 번째 하는 게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네, 신나게 놀아라 뛰면서 뛰기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태권도장을.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면은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능률도 엄청 높은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네 우리 태권도 지도자 정말 도움되는 책이라 운동하시는데 우리 김동건 선배님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하나만 공유할게요. 공유하면은 여기 이겁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블로그 포스팅 보이시죠? 네. 네, 이거 황지연 작가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었던 2019년
때에 제가 이제 글을 올렸던 건데요. 이때는 벌써 4월이니까 저희가 우리 1월 1일 날 만났잖아요. 19년 1월 1일 날. 그죠? 맞아요. 제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한 18년 10월 달부터 알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독서가 저희를 알게 만들었으니까요.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제가 1월 1일 날 우리 가족들 데리고 한번 제주도 갈 테니까 그때 꼭 뵈어 해가지고 우리가 뵀어요. 1월 1일 날 제주도 서귀포 맥도날드에서 그죠? 이게 네. 저기 서귀포 맥도날드 사진을 잘 옛날에 그러니까. 어플 안 썼나 봐요. 어플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어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작가님도 그렇고 그때는 작가님도 아니었어요. 책 그쵸. 나오기도 전이었고 저도 맞아요. 그렇고 그죠? 저도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책을 읽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가님도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맞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가님이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가님도 저를 보시고 진짜 기특하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많이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셔. 정말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작가님도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독서밖에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우린 책을 안 읽었으면 네, 그냥 뭐 작가님 예전처럼 그 27살의 무직 뭐 그 연장선상이었을 거예요, 계속.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진짜 너무나 독서를 막연히 좋겠지가 아니라 진짜 해보고 제대로 이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와, 이 독서 없으면 어떻게 쓸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독서 없이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 많은 분들한테 우리 또 항마법에서 항마법 방에서 같이 활동해 주시는 선배님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황주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독서 하시는 습관을 이루시면요 모든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삶이 완전 달라져요.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자,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저희한테 너무나 열과성을 다해서 저자 특강을 해주신 황주환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면서 박수 보내드리면서 잘 들어주셔서 오늘 시간을 감사합니다. 저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정말. 네, 다음에 저희가 우리 방에서도 독서 습관을 위한 독서 모임 1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또 2기도 진행하고 그럴 텐데 너무 다음에 좋습니다. 또 네, 우리 회원분들이 원하시면 또 와주실 거죠? 그럼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항상 아쉽지만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느꼈던 거 우리 단톡방 같은 데에 남겨주시면 또 작가님한테도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쉬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낼게요. 네.